이번 딥시크 쇼크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해서 좀 들어보자면 AI 데이터 기업인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 최고 경영자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약 5만 개의 엔비디아 H100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내용 게시글을 자신의 X 계정에 올리면서 명백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아트레이드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딥시크의 기술 문서에 따르면 개발 비용으로 밝힌 6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86억 원에 이르는 아키텍처, 알고리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전의 연구와 실험에 관련된 비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이미 수억 달러를 이전 연구에 지출했고 훨씬 더 큰 칩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600만 달러만 들여도 딥시크의 R1 퀄리티의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딥시크는 분명히 H800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투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어가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상승시킨 것은 물론 전력 생산업체 등 시장에 광범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 토마스 마틴은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처리 능력, 데이터 센터 등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신뢰가 흔들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이날 대체로 AI 산업의 전망을 장기적으로 낙관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의 166달러에서 152달러로 낮추면서도 비중 확대 등급은 유지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지프 무어는 딥시크의 AI 혁신은 추가적인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이어지거나 기업들의 비용 지출 열기를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레이먼 앤쇼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딥시크가 가져온 잠재력의 이점과 단점의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생성형 AI 채택이 더 쉬워진다면 이는 AI가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더 빠르고 넓게 확산할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워터 자산운용의 진먼스터 파트너는 M7 주식에 단기적으로 갑옷에 틈이 생겼다며 향후 AI 버블이 대규모로 터지겠지만 어제 거품이 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일어난 딥시크 충격 사태로 비관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빅테크 폭락 사태 이후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로 유명한 마크 큐반이 투자자들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8일 CNBC에 따르면 큐반은 빅테크 조정 장세가 길어질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마크 큐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증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금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딥시크 쇼크에 따른 빅테크 폭락 사태를 두고 지금 당장 저가 매수를 감행해야 할지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섣부르게 행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분간 조정 장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딥시크의 모델 개발 비용과 관련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한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편 큐바는 AI 모델의 비용이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부족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큐바는 이제는 단순히 자금은 최대한 많이 조달해서 성공한 시대는 지났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번에도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증시 폭락 가능성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올해 2월에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식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시장 붕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지난 2013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경고한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해당 시점을 다음 달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시장 붕괴를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시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매물로 나올 것이고 특히 지금도 자동차와 주택이 이미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좋은 소식은 수십억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시장을 떠나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비트코인은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가짜 상품을 버리고 암호화폐, 금, 은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자 아빠로 알려진 기요사키는 지난 몇 년 동안 증시 붕괴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지적하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기요사키의 경고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난해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AI 열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설날이면 항상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혹은 세뱃돈으로 사고 싶은 주식은? 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50일 만에 소년 개미들은 삼성전자, 애플을 원픽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에 친척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려는 이른바 어린이 개미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미성년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주식은 애플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도 톱3에 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는 부모가 신분증만 있으면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서 10분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 거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매매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키움증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계좌를 통해서 가장 많이 투자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도 건재할 것이라는 기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국민주로 꼽히는 카카오 네이버를 포함해서 타이거 미국 S&P 500,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은 애플인데요.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대형 기술 기업인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에서 4위로 상위권이었습니다. 또 나스닥 100인 QQQ, SPY, S&P 500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의 미성년 고객은 51만 6천 명으로 평균 잔고는 7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녀 계좌 이야기하면 증여세도 빠질 수 없는데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자녀들에게 현금 2천만 원 정도를 증여해서 그것이 10년 뒤가 되면 한 10배 정도 불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일찍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